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팀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추정 리포트 시간입니다. 어, 최근에, 미국이 삼성을 계속, 또 TSMC를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결국에는 이제, 증설을 미국에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일자리가 좀 많이 좀 뺏겼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반도체에 집착을 하느냐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 20세기는 미국에 이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미국이 20세기에 이제 원유 파동이 있었죠. 1970년대, 80년대 넘어갈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시기. 그때도 공급 부족 사태였고요. 그때 뭐 중동 전야도 있었고 20세기는 이제 원유 파동이 있었던 거죠. 근데 21세기는 이제 미국이 이제 원유는 이제 미국이 이제 에너지 생산에서 이제 수출 국가로 벽했기 때문에 원유에 대해서보다는 지금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바로 이제 이 반도체에서 이 쇼티지 현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결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미국이라던가 미국에서 삼성 또는 뭐 TSMC 또 미국의 업체인 인텔 이 세 기업이 지금 이제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이게 투자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갈 때는 가는데 그 가고 나서 지금도 이제 미국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죠. 왜 오라 그랬느냐? 본색이 지금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슈의 한번 핵심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인텔, 그리고 뭐 자동차 기업들까지 11월 초까지 최근 3년치의 매출액, 그리고 원자재, 장비 구매 현황, 고객 정보, 그리고 재고, 리드 타임, 이런 핵심 정보를 자의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자의적이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이렇게 하는 원인은 이제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은 반도체 부족 사태.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차량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되고 있는 거고요.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왜 부족하느냐, 이 원인을 진단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진짜 목적이 뭔지는 차차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미국은 이제 과거에는 이 반도체를 파운드리를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직접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판단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 내용은 미국에 더 많은 반도체를 공급해라. 이게 이제 목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마감은 11월 8일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인텔이 미국으로부터 투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제 미국하고 이 인텔 이 협력이 더더욱 강해지는 모습이고 이게 노골적으로 이제 이 비밀 정말 이 쇼킹한 이 비밀 상황들을 제출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향후에는 결국에는 미국 기업에게 이 정보들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 중에서 나온 것들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제 어떤 현상까지 갔느냐.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평균치가 5.3%인데 신차 판매 가격이 7.6% 올랐다고 그러고요. 특히 중고차하고 트럭 이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31%나 상승했다고 하죠. 이 말인즉슨 중고차도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요구사항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3년치 매출액, 그리고 주문량이 많은 제품의 한 달 매출, 그리고 누구한테 판매를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특히 애플이라든가 이런 많은 기업들은 누구한테 판매했는지 이 비밀로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미국 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요. 애플이라든가 뭐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다 제출하라는 거죠. 물론 미국에서 비밀을 유지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에게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원재료하고 장비 구매 변화까지 제출하도록 예고했고요. 그 다음에 재고 현황, 특히 재고 현황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 중간재 뭐 이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가격의 변동이 생긴다는 거죠. 재고가 얼마큼 있느냐, 저거 많이 쌓였다는 것을 만약에 이 고객사들이 알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인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별 3대 고객 리스트, 그리고 각 고객 대상에서 예상 매출 비중까지, 그리고 공정기술 같은 경우도요, 반도체 원자재하고 장치 유형, 직접 회로의 제품 유형, 그리고 주문이 많은 제품의 제작하고 조립 위치, 생산 공정 리드 타임, 그리고 반도체 증설 계획, 수요 초과 시 공급 물량을 어떻게 할당할 거냐, 이 방법, 그리고 6개월 내 반도체 공급 확충 변화까지 아주 자세한 이 극비 사항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타격을 받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보다는 자동차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TSMC가 되겠습니다만은 향후에 이제 비메모리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삼성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세계 자동차 반도체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은 뭐 인피니온, NXP 이렇게 있지만 결국에는 이 대부분 생산량은 TSMC가 맡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르네사스가 맡아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 특히 인텔 같은 경우도 대규모 이제 증설하게 될 텐데, 요거에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나오는데 삼성이 이제 향후에 또는 TSMC가 미국의 대규모 증설 완료하고 났을 때는 이 요구 사항들이 더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근간을 뭐로 두냐고 보니까 미국의 국방물자생산법이라는 것을 들인 거죠. 이게 뭐냐면 1950년도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정부가 특정 물품의 생산 그리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미국의 법률입니다. 이게 이제 1950년대에 제정이 됐고요. 이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전쟁 이외에도 정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시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법이 발효가 됐을 경우는 연방정부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 원자재에 대한 수급, 그리고 가격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바로 이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번 뭐 사태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 국방물자 생산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트럼프가 코로나 확산됐을 때 인공호흡기 이 부분에 대한 생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육가공 업체에 대해서도 이 권한을 행사한 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처음에는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증설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또 화나는 모습이 됐지만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증설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장비 업체들에게는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게는 약간 좀 볼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 부분들은 뭐 당장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참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한 그런 성장에 좀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조금씩 노골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좀 추적을 좀 해봤습니다. 투자의 참고로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 주가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오늘 보니까 테스나도 물론 이제 중소기업이 인수가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급락을 하게 되는 모습도 나타났고, 최근에 TCK 같은 경우에도 특허 불에 대한 무효 가능성 이게 이제 또 제기되면서 급락을 했었고, 참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뭐 그 패키징 관련된 업체들만큼은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은 그래도 쉽게 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을 향후에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이제는 옥석 가르기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반도체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면 일단은 뭐 공정 중에서는 뭐 우리 전공층, 원자층 이 증착 방법이라던가 우리가 이제 ALD라고 하죠. 그래서 뭐 유진테크라던가 주성 엔지니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야 할 길 중에서 결국에는 반도체도 패키징 쪽, 패키징 쪽이 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참 반도체도 어렵고 여러모로 IT 업체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일수록 이런 악재들에 좀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종목을 좀 잘 정리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는 이오테크닉스라는 업체도 참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주가 하락폭이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매수할 때 좀 팁이 하나 있어요. 과거였던 모습 보기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장비 업체들입니다. 소재는 괜찮은데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급증했던 다음에는 매출액이 급감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장비라는 건 특성상 한번 들어가면 한 1, 2년은 공백기가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는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좀 내려오면서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때, 이럴 때 사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항상 눌림 나올 때를 잘 기다리시고, 추세선 한번 그어보시고, 추세선 하단 부분까지 왔을 때, 오히려 이제 저점 매수하는, 분할로 매수하는 그런 방법이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